글씨 왜 이래? 자,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이야기할 거는 크게 네 가지, 법칙으로 따지는 건 네 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교환 법칙인데, 뭐 이거는 뭐 모르는 건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 교환 법칙은 어디서만 되냐면, 색깔 바꾸자. 교환 법칙은 교집합하고 합집합만 되는 거예요. A교 B나 B교 A랑 같다는 것. 또 하나, A합 B나 B합 A랑 같다는 거. 순서 바꿔도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뭐 딴 거는 이야기할 게 없네요. 두 번째, 결합 법칙.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내에서 또는 합집합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A교 B 그거의 교씨 얘나 또는 A교 B교 C 얘나 얘를 뜻하고요. 또는 A 합 B 합 C나 A 합집합 C를 먼저 A 합 B 합 C 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증명은 생략할게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증명하면 되는데 요거 증명만큼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세 번째 결합 법칙이요. 물론 결합 법칙이래. 분배 법칙이요. 물론 뭐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도 중요하지만 얘가 조금 더 중요해요. 자, 분배 법칙을 우리가 이런 걸 했었지. 예를 들어서 먼저 x 곱하기 뭐 y 빼기 3이다 그러면 이 녀석을 분배를 했었어요. 그때 보면 얘는 여기는 곱하기고 여기는 빼기였어. 또는 하나 더 x 곱하기 뭐 y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요 안에 올 수 있는 거는 뭐였어요? 더하기나 빼기였고 이 바깥에 오는 거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왔었지.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거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지? 그래서 x 곱하기 y 빼기 x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x 곱하기 y 더하기 x 더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데 자, 잘 봐. 분배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얘도요. 여기가 교집합이면 여기가 합집합이어야 돼. 둘이 달라야 돼. 그걸 잘 봐. 그 다음에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배니까 하나 둘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쓰면 A 교 B 이거 먼저 그 다음에 가운데 합집합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A 교 C 이렇게 되는 걸 말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B A 합 C A 합 B지 A 합 B 교집합 A 합 C 이렇게 되는 걸 뜻하죠. 얘는요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묶어내는 것도 중요해. A교 있으면 거꾸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처럼 A 합 있으면 똑같으니까 묶어낼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기도 해요. 집합의 연산에서 집합의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이 분배 법칙이 엄청 많이 쓰여요. 엄청 많이 쓰여서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모르간 법칙은 뭐가 있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이 여집합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A 여집합 B 합집합. 근데 누가 바뀌냐면 여기는 애가 뒤집어져요. 교로.
그럼 마찬가지로 A 교 B의 여집합이면 얘는 A 여집합, B 여집합, 얘가 뒤집어져.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서 나타내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해 갔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 드모르간 법칙은 진짜 많이 쓰이는데 A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나 자신이다. 그래서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되시죠?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에 대한 것까지 먼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고 나서 뒤에 얘기 하나 더 할 거야. 자, RPM 봐봐. 우리 133번까지 했나요? 아니네. 어디까지 온 거야? 1월 20일 날 여기까지가 숙제였지? 그럼 그 뒤로 안 했다는 얘기지? 자, 유형 7번부터 보자. 집합의 연산 성질, 연산 성질과 포함 관계,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 연산 법칙을 이용하기, 연산 법칙과 관계, 이거를 하기, 이거 하기, 이거 하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다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 나가. 할 수 있어.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답 좀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뭐였어? 말해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전체를 여집합은 뺀 나머지를 했잖아. 그럼 전체에서 뺀 나머지는 뭐가 될까? 공집합. 그럼 얘는 공집합이네. 자,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참거지? 참이야? 거짓이야? 공집합은 A에 포함된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래. 아무나 말해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않나요? 참인 것 같아요. 참이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지. 두 번째. 자, 봐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우리 전체 집합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차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냐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누구야? A요. 그렇지. 그럼 얘는 전체 집합 A가 되죠. 교집합 A. 그럼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 하면 누가 될까? A랑 교집합 했대요. 그럼 누굴까요? 그렇지. A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런 뜻, 이거를 두 집합을 무슨 관계라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이 집합을 무슨 관계라 그래? 무슨 관계? 서로소? 그렇지. 서로소. 자, 서로소는 공집합인 거란 말이야. 그럼 봐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A의 여집합은 누구를 뜻하냐면 A를 뺀 나머지잖아. 그지? 그럼 A를 뺀 나머지니까 요 바깥에 요 부분을 뜻해요. 요 부분. 여기를 뜻하겠지? 그럼 얘는 이게 A의 여집합이 B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게 A의 여집합이 B일까요? B 외에도 있지 않아요? 얘는 A의 여집합이 B는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맞으려면 3번 말이 맞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고 그리고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면 이러면 A 여집합은 B가 돼요. 이러면 무슨 얘기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둘이 쪼개져서 한쪽은 A고 한쪽은 B가 돼요. 이렇게. 이러면 A를 뺀 나머지는 다 B가 되고 B를 뺀 나머지는 다 A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목이 잠기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네 번째,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에 속한다. 당연한 거잖아. 이건 뭐 할 필요도 없죠. 다섯 번째, 옳지 않은 거, 그치 하나 고르는 거지. A랑 A를 뺀 나머지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아우 죽겠다. 왜 이래? 목에서 피가 한 무더기 나와야 되나 봐. 자, 147번. A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는 거, 이거랑 같은 말이 뭘까?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랑 같은 말. 이걸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A가 B를 포함한다고요. 거꾸로 돼요, 여집합이면. 그래서 A가 B를 포함한다는 건 같은 말이고, 얘는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지금 B가 있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현재. 자, 그럼 A가 B를 포함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A교 B는 누가 돼? 여기에서. 자, 이 그림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A교 B는 누구야?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A교 B는 누구예요? 말해라, 오바. 그치, B지. 그러면은 얘도 맞는 말이지. 3번. A 합 B는 A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누가 될까요? 여기서 지금 A, B를 합치면 그렇지. 그러면 3번도 맞는 말. 4번.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뺀 나머지예요. 그럼 걔는 공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쵸, 틀리죠. 왜? A에서 B를 뺀 나머지면 요 바깥에 여기 남잖아. 도넛 모양으로. 여기가 남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랬으니까. 5번도 해보자. A라는 애랑 B의 여집합. 그러면 A, 자, 이거 그냥 A라는 녀석이랬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색칠하면 A라는 녀석은 이거야. 근데 거기서 B의 여집합을 뺀, B의 여집합이란 B를 뺀 나머지니까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하고 합집합이랬으니까 다 색칠된 되지. 전체가 다 색칠됐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넘어가요. 이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나온 요 녀석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면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다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래잖아. 그지? 이것들은 암기하는 게 좋죠. 포함 관계는. 넘어가서 자, 얘도 A 차집합 B 합집합 X가 X래. A 차집합 B란 건 A에서 B를 뺀 나머지니까 1, 2, 3일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A 차집합 B는 1, 2, 3이래요. 그러면 1, 2, 3이라는 애랑
합집합 누구 x를 했더니 x가 나왔다는 건 결국 1, 2, 3은 x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 2, 3이라는 애는 x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7, 8인데 이 녀석하고 교집합 X를 했더니 X가 됐다라는 건 무슨 뜻?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공통인 게 X뿐이 없대. A 합집 X는 그러면 집합 X는 뭐의 부분집합이다?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지. 즉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X가 이렇게. 그러면 A 합집합 B인 1, 2, 3, 4, 5, 6, 7, 8의 부분집합인데 1, 2, 3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며. 자, 반드시 갖고 있는 거 우리 어떻게 해? 요거 제외 이렇게. 그럼 남은 거 4, 5, 6, 7, 8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랑 똑같은 거니까 2의 5제곱. 그래서 32개.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0번. 자, A 차집합, B 차집합, C. 자,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얘 차집합 C니까 얘도 똑같이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집합이 두 개 있다. 이건 분배는 아니에요. 그지? 근데 내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묶을 수가 있지. 얘를 먼저 계산해도 되죠. 교집합. 결합 법칙을 써서 B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러면 봐봐. 아직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배웠으니까 이 녀석 보니까 틀렸다. 그지? 틀렸다. C요. 자, 이 녀석 보니까 여러분들 봐봐. 이거 무슨 법칙 쓰면 될 것 같아?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법칙 쓰면 될까? 오늘 배운 거 중에 법칙이라고 나온 건 하나뿐이 없긴 한데 무슨 법칙? 드모르간?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뭐라 그랬어? 여기 나온 요거하고 요거를 묶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되 이 녀석이 뒤집어진다고. 그러면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다시 봐.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뭘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 뭐? 그렇지. 차집합. 그래서 얘는 A 차집합, B 합집합, C가 되는 거죠. 결국 A 차집합, B 합집합, C 여기 있잖아. 얘네 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뜻합니다. 되셨죠? 넘어가요. 훗. 이런 거. 자,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건 이런 애야. 이런 애. 이거를 가지고 얘를 간단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 되게 간단히 돼요. 얘 되게 간단히 되거든? 되게 간단히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자, 봐. 자, 이런 애가 있대. 자, 얘 가로부터 보자. 우선은 얘는 이거 먼저 봐줘야지. 여기 딱 있는 거 보니까 바깥에 여집합이 있는 거 보니까 뭐 해주면 될까? 얘도 방금 얘기한 드모르간 법칙을 써줄 거야. 그러면 A 교 B 합 B의 여집합 합집합은 뒤집어진댔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누구? 여집합은 누구? 그치, 자기 자신. 그럼 A겠지, 얘는. A다. 이렇게 되고 교집합 B다. 자,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A 교 B
얘는 교환 법칙에 의해서 A 교 B의 여집합, 교집합 B. 그러면 막 생각되는 게 이거 차집합인데, 간단히 할 때는요 차집합을 안 써요. 그걸 쓰면 더 간단히 하기가 힘들어요. 얘는 A 겹이 A 겹이 똑같네. 그럼 뭐 하면 돼? 분배 법칙 묶어야지. 묶으면 봐. A 교 여기는 B지. 그 다음 합집합 있죠. 그 다음 여기 B의 여집합 있지. 자, 나랑 나를 뺀 나머지랑 합쳤어. 그럼 뭐가 된다? 나를 뺀 나와 나랑 나를 뺀 나머지를 합쳤어. 그럼 뭐다? B랑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B와 B를 뺀 나머지를 합쳤어. 그치, 전체. 그럼 얘는 A 교 전체 그 다음에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자, A 교집합 전체는 누가 될까? 윤희야, 누구? A 교집합 전체는 A랑 전체랑 공통인 거 누구? A. 그렇지, A. 그럼 얘는 A 교 B가 되는 거죠. 다 나왔네. 이 더럽게 복잡한 이 그지 같은 식이, 그죠? 여기까지 이 식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A 교 B로. 아하. 근데 A 교 B가 A래요. 그지? 지우야, 그럼 이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까? 얘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까? 지우야, 지우 있지? 얘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까? A 교 B가 A다 이러면 포함 관계를 말해보시오. A가 B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A가 B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우야, 자니? 자는 것 같진 않은데. 재성이, A교 B가 A다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야? A가 B에 포함되는 거야? 아니면 B가 A에 포함되는 거야? A가 B에 포함되는 거야? 아니면 A가 B를 포함하는 거야? 포함 관계 말해봐. A가 B를 포함해요. 자, A가 B를 포함해요. 자, 그러면 둘의 공통이 어디야? 이 그림에서 둘의 공통은 B. 근데 A 교집합 B가 A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B가 A를 포함하는 거지. 즉 A가 B에 포함되는 거. 이해 갔나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아이고 B가 있고 B 안에 A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다. 아닐 거예요. A 합집합 B는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A 합집합 B는 전체가 아니고, 그지? B지요.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래요. 맞죠?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A 여집합, 이거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거다. 얘도 맞는 말이겠죠. A 여집합이면 이거 색칠해 볼게 그냥. A 여집합이면 A를 뺀 나머지니까 이 바깥에. 그리고 뭐랑 B? B는 여기 B. 그러면 어쨌든 전부 다 색칠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자, 얘는 리을은 보려면 뭘로 보면 되냐면 드모르간 법칙으로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얘는 교집합은 뒤집어진댔죠? 그리고 묶으면 돼. A 합집합 B는 뭐였냐면 여기서 B죠. 그러니까 얘는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 틀린 말이죠. B의 여집합이 돼야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 해주세요.
넘어가요. 162번. 자, 1, 2, 3, 4, 5, 6이고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이거겠다. A 합집합 B 교집합. 자, 얘도 다시 보자. 교집합. 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드모르간 법칙 쓸 수 있죠? 그래서 A 교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뭐야? 교집합의 차집합이다. 아, 여집합. 그러면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으니까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걸 말해요. 그러면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이거 없이 그릴게. 그냥 A랑 B만 있다고 쳤을 때 A 합 B에서 A 교 B를 빼고 남은 거니까 결국 어느 부분을 말하냐면 이쪽 순수 A, 순수 B를 말하겠죠. 여기를 뜻하는 거야. 됐죠? 이게 2, 4, 6이래. 지금 현재 이게 2, 4, 6이래 집합으로. 자, A라는 이제 좀 그려보자. 얘는 전체 집합이랑 A랑 비교를 하면 A, B랑 있으면 영역이 4개야. 4개 안에 모든 원소가 들어가야 돼. 영역이 4개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4개 영역이에요. 이 4개 영역에 하나씩 원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A가 2, 3인데 봐봐. 여기 나온 거 이게 순수한 거랬지. 즉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A가 2, 3이라 그랬으니까 올 수 있는 거 2뿐이 없잖아. 아, 여기 2다. 그러면 교집합이 3이란 얘기지. 나머지 4, 6은 이쪽에 와 있어야 되지. 1, 2, 3, 4, 5, 6을 했으니까 1, 2, 3, 4, 5, 1, 5는 여기 써야 되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요 녀석의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이래. 그러면 이 녀석은 드모르간 법칙 쓰면 뭘 말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결국 몇 번 구역을 말할까? 우리가 번호로 따져볼게. 얘가 1번 구역, 얘가 2번, 얘가 3번 구역, 얘가 4번 영역. 그럼 몇 번 영역을 뜻할까? 얘는 몇 번 영역? 그치, 4번 구역이죠. 그러면 결국 원소가 1, 5니까 곱하면 5가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큰일 났네. 혹 수업하다가 내가 아무 말이 갑자기 없다. 12시도 안 됐는데. 그러면 119 불러. 쿠쿠 건물 5층. 고등관 1관이라고 그러면 돼. 인싸관 1관이라고. 자, 뒷꼬리 좀 당겨요 지금. 요 녀석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다 갔어. 나 이거 여러분 수업하기 직전에 여기서 혼자 뭐 일찍 들어온 사람 알겠지만 잠깐 드라마 보면서 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도로 혼자 켰어요. 다 갔어. 또 나 혼자야. 아, 그 10시 이후에 영어 수업 학원 수업 못하게 하는 거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너네들이 있을 건데. 재밌어, 그렇게 하면. 나 고등학교 때 5시까지 하고 그랬는데.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배수의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배수의 집합. 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배수의 집합은 뭐를 말하냐면 A의 K를 뭐라고 부르냐면 X바 X는 K의 배수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를 들어 3의 배수다 그러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3의 배수는 A3이라고 나타내고 그럼 얘는 뭐를 말하겠어? 뭐 3, 6, 9 쭉 나가는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이런 애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애들인데 이 배수의 집합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배수의 집합에서는 AM의 집합, 교집합, AN의 집합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거를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자, 봐봐. 얘는 n배수죠. 얘는 n배수죠. n배수와 n배수의 공통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A에 여기는 뭐가 오면 돼? MN의 최소 공배수가 오면 되죠, 당연히. 왜? n배수하고 n배수의 공통인 거는 결국 n배수, n배수의 뭐야? 공배수잖아. 그래서 공배수라고 하지, 공통인 배수를. 자,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들?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공배수니까 여긴 얘가 와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A의 2배수 교집합, A의 3배수, 즉 2배수와 3배수의 교집합 공통인 거는 6배수잖아.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그럼 여기는 A의 6이라고 오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되셨죠? 두 번째 포함 관계요. A의 n배수의 모임이 n배수의 모임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우린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m은 n의 배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n은 m의 약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한쪽으로만 외우세요. 양쪽으로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기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한쪽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의 4배수가 있고 A의 12배수가 있대요. 그럼 얘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4는 12의 약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거를 가지고 많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이 A의 k러니까 n배수가 A의 12배수를 포함하고 또 A의 n배수가 A의 20배수 즉 20배수의 모임도 포함된대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할 수 있는 최대 가장 큰 m의 값을 구하라. m 값을 구하라 이러고 나와요. 즉 가장 큰 m 값이란 건 m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겠지. 자, 얘는요. m이 12의 약수죠. 얘는요. m이 20의 약수예요. 그러면 m이 12의 약수고 얘는 20의 약수니까 결국 둘의 뭐가 돼야 돼? 공약수가 돼야 되지. 따라서 m은 12, 20의 공약수를 뜻해요. 12, 20의 공약수. 그러면 알겠어요? 가장 큰 m의 값이라는 건 최대 공약수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 뭐 알잖아. 20, 12의 4, 3, 5 끝이네. 그럼 얘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애들이 나옵니다. 이게 배수집합이에요. 되셨죠? 이것도 정리 한번 해놓으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딨니? RPM 얘는 자 166번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이렇게 배수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보자. 얘는 뭐를 말한다? 2배수와 5배수의 공배수니까 얘는 뭘 말할까 그러면? 2배수와 5배수의 공배수래. 뭐를 말해? 대답해. 미나야, 2배수하고 5배수의 공배수. 미나야, 2배수와 5배수의 공배수는 뭐게? 미나야, 그렇지.
동의가 대답을 했네. 미나한테 물어봤는데. 자, 미나 안 자고 있지? 자, 2배수와 5배수의 공배수는 그렇지 10이지. 그럼 얘는 A 10일 거예요. 자, 그럼 봐라. A 20과 합집합 A 10이라 그랬는데 10은 20의 약수니까 A 20이 A 10에 포함되는 거죠. 10배수에. 그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뭐를 말한다? 결국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배수가 20배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합집합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 자, 얘를 어떻게 먼저 하려 하지 말고 얘는 힌트만 줄게요. A에 18, 합집합 A 36의 배수, 교집합 이거 뭐야? 24 교환 법칙으로 순서 바꿔놓고요. 자, 얘 뭐예요? 합집합 A36, A36이니까 분배 법칙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주는 힌트는 여기까지예요, 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봐야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의 집합의 연산. 우우우우. 뭔 노래일까? 내가 한때 꿈이 작곡가이기도 했지.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작사가. 자, 두 집합 A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럴 때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둘은 공통인 건 없는데 합집합은 1 이상 5 이하래. 자, 얘는 집합이긴 한데 2차 부등식도 나오고, 그죠?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우리가 복습하기에는 딱이겠죠. 2차 부등식도 나오니까. 자, X-3,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1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니까 1 이상 나왔다. 얘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니까. 자,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1이랑 3이 여기 있어. 1, 그 다음에 3. 다시 하자. 3이 여기쯤 있다고 치자. 3. 그래서 얘 이렇게 된대요. 자, 근데 B는 5보다 작대요. 5보다 작은 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5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5보다 작은데 만약에 첫 번째 B가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끝났다고 치자. 자,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게요? 만약에 얘가 알파였다고 칠게. 그러면 이러면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맞아. 둘이 공통인 게 없으니까.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 이게 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얘는 안 되거든요, 지금. 알파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데. 공집합 맞잖아. 근데 왜 안 돼? 왜? 그치. 앞거랑 연결이 안 돼서. 즉 뭐냐면 얘는 합집합은 1부터 5까지 다란 말이야. 봐봐. 우리가 원하는 합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부터 5까지 다 돼야 돼. 여기까지. 근데 어디가 지금 비어 있어? 위에 천장이 없는 데가 있잖아. 여기 비어 있잖아. 여기가 비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 비지 말라고요. 여기 비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적어보자. 5보다 크고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고 치자. 그래서 알파가 여기 있대. 그럼 이것도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자,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 두 줄 있는 데가 생겨, 안 생겨?
여기 보니까 이러면 여기 두 줄이 생겨. 여기 교집합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와도 안 되는 거야. 아 뭐야 어쩌라고. 지나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되면 붙어야지.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얘가 1로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공통인 건 없어요.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됩니까? 즉 B는요. 집합 B의 원소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따라서 B란 애는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온 거야? X 마이너스 이제 거꾸로 가면 되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고 해서 왔다고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보다 작다 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막 8, B가 15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할만하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면 되겠다. 2개만 더 나가면 오늘 할 거 끝. 자, 하나 더. 자, 나머지 내용 정리 하나 더. 이제 이것만 하면은 내용 정리를 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 더 하긴 할 건데요. 그래도 보자. 또 할 이야기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모칸이 쳐지면 안 된다고.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잘 봐봐. 우리는 이거를 여기에서 그냥 우선 1번, 2번, 3번 구역만 따져볼게요. 여기가 1번 구역, 여기가 2번 구역, 여기가 3번 구역이라고 합시다. 이 세 가만 가지고 따질 거예요. 자, A 합집합 B는 원소의 개수를 따지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일 거예요.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는 1번 더하기 2번 구역을 합친 거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2번 구역과 3번 구역을 합친 거예요.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A라는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원소의 개수를 더할 건데 자 얘는 지금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란 말이야. 그 얘는 1 더하기 2야. 그리고 얘는 2 더하기 3이야. 뭐가 하나 더 더해졌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맞추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해? 뭐를 해야 돼? 왼쪽에는 1, 2, 3인데 오른쪽은 1, 2, 3이야. 뭐를 하나 빼줘야 될까? 몇 번을? 몇 번을 빼주면 될까? 말해. 말하란 말이야. 대답에 참여도가 없으면 오늘 수업이 점점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치? 2. 오늘 선노가 열일하네요. 자, 그럼 얘는 2를 하나 빼주면 되죠. 2는 뭐를 말해요? 교집합이니까 이 교집합을 한번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공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나올 거야. A 합집합 B라는 애의 개수는 A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누가 2번 반복됐어? 교집합이 2번 반복됐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빼주자. 이게 공식이긴 해요. 이 공식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역으로 표시해서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이것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3개짜리도 있기는 해요. 3개짜리도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좀 더럽게 복잡해서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고요. C가 이렇게 있다면 얘도 공식으로는 문제 풀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A합, B합, C라는 녀석이 있다면요. 얘는 뭐를 말하냐면 A 원소, B 원소, C 원소, 그 다음에 빼기, 빼기를 밑에다 쓸게. 빼기 A 교 B, 빼기 B 교 C, 빼기 C 교 A, 더하기 A 교 B 교 C 얘를 뜻해요. 그렇게 복잡하죠? 이거는 공식 가지고 푸는 일 별로 없을 거야 나랑 풀 때. 그래서 다른 이야기만 여기까지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띠리띠 띠리리띠. 자, 전체는 20이고 교집합이 4개래요. 그리고 봐. 아,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 합집합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이 되죠. 따라서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8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뜻하겠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A, B 합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바깥에 부분이 있잖아 내가. 그죠? 여기가 8개란 얘기예요. 자, 여기가 8개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사실 얘가 8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가 8개니까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다? 12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고 둘의 가운데가 4개래. 합집합이 12개래.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나타내자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12이란 얘기죠. 1 더하기 2번, 1번 구역과 2번 구역을 합치면 8이다. 이렇게 나와요. 되십니까? 그러면 NA 더하기 NB를 구하래요. NA 더하기 NB, 즉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 더하기 4,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 더하기 4.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8이니까 따라서 16이 되겠지. 1 더하기 2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셨죠? 넘어가요. 슝. 다 실생활 문제. 우리 유용하게 쓰이는 닭을 키우는 가구가 150가구, 토끼를 키우는 가구가 113이다. 닭 또는 토끼 또는 자 우선 닭을 키우는 데를 A라고 하자. 집합. 토끼를 키우는 데를 B라고 하자. 집합. 그러면 닭 또는 토끼라는 건 또는 뭐야? A 합 B. 닭과 토끼를 모두 A 교비 되십니까? 뒷골 땡겨. 씨 소리 좀 말자지. 뒷골 땡겨.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러면 자 얘도 그래프 벤다예요. 그램을 그려보자고요. 나는 교집합 구하려는데 자 여기 A고 여기 B고 자 여기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얘는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NA라는 녀석은 1번 더하기 2번이니까 1 더하기 2가 150이래요. 그리고 MP, B는 뭘 말해? 2번 더하기 3번을 말하는데 그걸 했더니 113이래요. A와 B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말하죠. 그럼 얘가 몇이래요? 220이래요. 다 쓰고 보니까 2만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전체를 다 더할 건데 얘는 더하고 얘는 빼면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1, 1 지워지고 3, 3 지워지고 2가 하나 지워지니까 이쪽에는 2만 남겠죠. 여기는 115,
263에서 못 뺀 거 220 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4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되시죠? 됩니까? 자, 잘 보세요. 오늘 숙제 많습니다. 자, 수학화 숙제요.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여기까지가 RPM은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1월 25일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자, 30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RPM은 써놔야지. RPM은